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리빙TV 일성소 조정석입니다. 제가 보름 전쯤, 그러니까 6월 4일 날 사과추나무 잎이 타는 증상과 대책이란 영상을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진척사항이 좀 있어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과추나무의 새순이 타는 증상은 수세가 강한 나무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일부 가지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가 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나무, 특히 어린 유목에 나타날 경우 새순이 타는 기모가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과대추 나무도 새순이 타는 증상이 매년 반복되어서 심은 지 3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거의 성장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이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새순이 탄 증상 때문이라는 걸 최근에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주간에서 가지순이 5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4개가 가지순 끝에 있는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무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주간의 맨 끝에 있는 가지순은 앞으로 주간의 연장기로 키워야 하는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지순 하나만 남기고 모든 가지순 끝이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가지순 끝이 탔다는 것은 더 이상 위로 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주간의 연장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순 끝이 타지 않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가지순을 키워 올려서 앞으로 주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 가지순이 쑥쑥 잘 자라서 주간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가지순의 끝순도 탔지만은 새로운 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립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순이 탄 나머지 3개의 가지순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과 같이 유인치를 달아서 옆으로 유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새순이 타는 증상을 보인 사과대추 나무의 경우 수세 강화를 위해서 특별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새순이 나오는 초기부터 꽃을 물고 나오는 열매순은 단순히 제거해버리기보다는 꽃만 따주고 열매순을 남겨두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를 성장시키고 결국에는 새순이 타는 증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끝순이 탄 증상을 보인 가지순 옆에서 강한 새순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새순들은 특히 열매순이 나 있는 가지순 하단 쪽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교적 어린 유목뿐만 아니라 다 큰 성목에서도 똑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이 순들이 시간이 가면서 끝순이 다시 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 나온 순들이 거의 가지순과 같이 아주 강한 형태로 올라오는데요. 여기에 열매를 달면 충분한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끝순이 타지 않은 제일 아랫부분에서 나온 가지순을 주간으로 키워 올리고 있는데요. 끝순이 탄 제일 위쪽에 있는 가지순에서 나온 새로운 순이 튼실해서 주간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힘차게 올라간다면 주간을 외대가 아닌 주간이 2개인 쌍대 형태로 수형을 잡아가도 좋겠습니다. 전문가원에서는 나무 간 간격이 아주 좁은 밀식 재배를 하기 때문에 외대로 키우는 수형이 바람직하겠지만 텃밭에서 사과대추 나무를 키우는 경우 외대보다는 쌍대 형식으로 수형을 잡아가는 게 햇볕 투과가 좋기 때문에 다수학과 병충해 관리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 제가 키우고 있는 5년차 사과대추 나무도 외대가 아니라 쌍대로 2줄기를 키워 올렸는데요. 2줄기 간 공간이 있어서 햇빛 투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햇빛 받는 부분이 많아져서 과일 결실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주지가 뻗어나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넓어져서 수확량을 늘리는 데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지순 끝이
새순이 탄 자리에서 6월 중순경에 다시 올라온 새순들이 약간씩 타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 사과두추 나무에 새순이 타는 이유가 봄철 이상기온이나 냉해 때문이란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봄철 이상기온과 전혀 상관이 없는 6월 중순경에 올라온 새순들도 타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과대추 나무에 잎이나 새순이 타는 증상은 수채 내부의 특정 양분의 부족에 의한 생리적 현상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의 끝이 타는 증상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러한 나무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관주와 연면시비 형태로 제공을 해서 사과대추 나무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질소, 인산, 가리 다음으로 식물체 생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질소, 인산, 가리는 복합비료나 NK비료 형태로 매년 살포해주고 있지만은 칼슘과 마그네슘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과일의 세포벽을 강화시켜서 과일 비대는 물론 과일의 저장성과 내병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을 하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약제 효과를 실험해 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은 잎과 새순이 타는 증상이 심한 경우 7월 중하순부터 두세 번 정도 살포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진전사항은 추후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이순철 리빙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